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국어 수업을 진행할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6학년 1학기 국어 네 번째 4단원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실까요? 네. 4단원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주장과 근거 판단하기이네요. 국어 교재를 폈나요? 폈다면은 이렇게 4단원 주장과 근거 판단하기 하면서 공부할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름을 먼저 써주세요. 오늘 주장과 근거 판단하기는 바로 국어 교과서에도 나와요. 바로 4단원이죠.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이 교과서에 있는 많은 내용을 선생님이 줄여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면은 혹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한번 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살펴봐도 좋아요. 혹은 여러분 이미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교과서 내용을 떠올려 봐도 좋아요. 이렇게 교과서에는 4단원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4단원 전체에서 조금만 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근데 그 주장하는 글의 특성이 뭔지 이해하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한번 써보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근차근 세 가지 활동으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주장하는 글을 읽고 그리고 주장과 그 뒷받침, 근거를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기, 특성 알아봤으면 뭐 해보면 될까요? 써보면 되겠죠. 글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우리 차근차근 해보고 국어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함께 살펴봐도 좋습니다. 필기구 준비됐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맞아요. 이곳은 바로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가본 적 있나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가본 것 같네요. 가서 이렇게 호랑이도 본 적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원숭이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다른 기린, 코끼리와 같은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동물원인데요. 여러분, 동물원은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말해요. 동물원은 있어야 해. 동물원은 필요해 하면서 나는 동물원에 찬성이야. 아니야, 난 동물원 있는 거는 반대야. 왜냐하면 동물들이 동물원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학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서 편안하게 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은 없애야 해 하면서 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동물원은 필요한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찬성? 반대? 여러분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스스로 한번 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써보세요.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도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장이 달라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다면 내 생각과 다른 주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존중해야 돼요.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입장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주장에 대한 근거만 타당하다면 선생님이 늘 말하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도 다양해요. 하지만 뭐만 뒷받침하면 돼요? 까닭이
있으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 까닭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답니다. 이러한 까닭이 바로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 내 주장과 근거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이제 이 상황으로 빠져봅시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나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선생님은 두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두 종류죠. 패스트 푸드와 우리나라 전통 음식 어느 것 더 좋나요? 저는 패스트 푸드가 더 좋아요 하는 친구 지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손 내리고 저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더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친구도 엄청 많고 전통 음식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네. 선생님이 지난 3단원에서 얘기했던 거 3단원?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선생님과 무슨 공부했어요?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죠. 무슨 자료겠어요? 음식 사진이에요. 빠밤. 봐봐, 자료를 보여주니까 여러분 바로 침이 흐르지.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여러분은 여기 왼쪽에 있는 패스트푸드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가요? 김치찌개, 비빔밥 맛있겠다. 햄버거도 맛있는데 그치? 어떤 것 더 좋아하나요? 그리고 그 음식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선생님 다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것은 전통 음식이에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피자나 햄버거는 한 번 먹을 때 맛있어. 근데 또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하루에 3번 피자 먹으면은 질릴 것 같아요. 약간 속이 니글니글하고 메스껍고 어쩌면은 속이 안 좋아서 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계속 먹어도 안 질려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선생님 살이 좀 찐 이유가 패스트푸드를 예전에 많이 먹었어요. 네, 이렇게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더 좋은데요. 그 이유를 방금 설명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음식이 더 좋은지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교재에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여기 논설문을 읽어볼 거예요. 논설문이 뭔가요? 논설문. 여기 나오는 논설문. 바로 주장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논설문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주장이 있지. 그리고 주장이 있으면은 뒷받침하는 바로 근거가 있겠죠. 지금부터 한번 논설문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전통 음식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기 전에 지금부터 글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밑줄 치며 읽어봅시다. 이거 뭔가 예전에 했었는데 2단원의 요약하기 기억나나요? 간추리기 기억나나요?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이 계속 써먹히죠? 아까 자료도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자료 3단원에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2단원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중심 내용을 우리가 찾으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들 문단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기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문단이란 몇 개의 문장이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부분, 글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단은 시작할 때 첫 칸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 화면에 한번 보면은 이것을 바로 문단이라고 해요.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는데 앞에 제일 첫 글자가 띄어쓰기 되어 있나요? 맞아요. 들여쓰기 해서 이제 문장이 시작되고 쭉 끝나고 나서는 요렇게 하고 나선 하나의 생각이 끝났어요. 그러면 뒤에는 비워둬요. 그리고 다음 문단은 다음 줄에 새로 들여쓴 다음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문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단, 이건 보니까 5번째 문단인데 5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문장인지 밑줄 치면 돼요. 문단 안에는 문장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찾아서 밑줄 그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읽어볼게요. 전통 음식의 우수성. 첫 번째 문단이네요. 들여쓰기 돼 있죠. 지금 읽어볼게요. 요즘에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전통 음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오면서 우리 입맛과 체질에 맞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왜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단을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 찾았나요? 선생님은 이 문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문단에서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단 1은 살펴보니까 글의 가장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제 상황. 요즘에 피자, 햄버거 더 좋아하는 어린이 볼 수 있고 그것을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문제 상황까지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가 나타나요?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주장 어디에 나왔나요? 여기죠. 글쓴이는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요. 글의 첫 부분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은 담백해 쉽게 실증이 나지 않으며 어떤 반찬과도 잘 어우러져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기 좋습니다. 또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항암 효과는 물론 해독 작용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된장도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생활 주변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변 바다와 산천에서 나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산물과 갖은 나물이나 채소와 같은 재료에는 각각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은 지역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을 냅니다. 비빔밥의 경우 콩나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물에 육회를 얹은 전주 비빔밥, 기름에 볶은 밥에 고사리와 가늘게 찢은 닭고기, 각종 나물과 황해도 특산물인 김을 얹은 해주 비빔밥, 멍게를 넣은 통영 비빔밥과 같이 그 지역 특산물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치 또한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강하거나 맵고 진한 감칠맛이 나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전통 음식에서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겨울을 나르고 김장을 하고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을 조절해 겨울철에도 신선하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발달한 염장 기술로 고기류와 어패류를 오랫동안 보관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경 생활을 하면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셋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정답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이 2문단, 3문단, 4문단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2문단, 3문단, 4문단의 중심 문장 찾았나요? 선생님 쉽게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쉽게 찾으라고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근거를 앞에서 1문단에서 1문단은 주장 나는 주장이 드러났다면은 지금 2에서 4문단은 주장에 대한 뭐죠? 근거죠. 근거가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중심 문장을 선생님이 쉽게 찾았어요.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해 봤어요. 여러분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면은 문단 2, 3, 4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단 2, 3, 4는 처음이 아닌 글의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에는 만약하면은 앞에서 나왔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요. 근거. 그리고 근거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죠. 왜 여러 개의 근거가 나올까요? 근거가 한 개면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빈약해요. 너무 적어요. 만약에 그 근거를 반박하면은 너 근거 한 개밖에 없네. 그 근거 근데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하면서 반박당하면은 내 주장이 어때요? 신뢰성을 잃어요. 내 주장은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줘야겠다 하는데 근거가 적으니까 저 주장은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는 한 개가 아닌 2개 혹은 3개, 4개의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거가 많을수록 나의 주장은 어떻게 되겠죠? 타당하고 신뢰성이 높아질 거예요. 너 주장 이렇게 근거가 많으니까 믿어도 되겠네? 알았어, 네 주장이 맞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마지막 5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네요. 5문단.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넉넉한 마음과 삶에서 배어나온 지혜가 담긴 우리 전통 음식은 그 맛과 멋과 영양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통 음식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고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글이 끝나요.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해? 선생님은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네요.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까지 했네요. 이렇게 마지막 문단인 문단 5문단은요. 글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글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뭐를? 주장. 우리 전통 음식 사랑하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다시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렇게 논설문이 이루어지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논설문은 우선 주장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근거가 나와요. 근거는 근데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뭐가 나온다고요? 주장이 나와요. 근데 이 주장을 할 때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나서 또 주장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다시 읽고 논설문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보세요. 하는데 1번 우리 중심 문장 다 찾았잖아요. 아까 밑줄 그은 것을 여기다가 옮겨 적으면 돼요. 아까 각 문단에서 밑줄 친 중심 문장을 찾아서 옮겨 적어보세요. 다 옮겨 적었나요? 선생님도 짜잔 하면서 문단 1번부터 문단 5번까지 5개의 중심 문장을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문단 1번과 같이 글이 시작되고 주장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서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단 2, 3, 4는 주장에 대한 뭐가 나왔었죠? 맞아요. 근거가 나왔어요. 근거가 나오는 2번, 3번, 4번을 같이 묶어서 본론이라고 해요. 논설문의 본론은 바로 근거가 드러나요. 마지막! 다시 한번 주장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결론이라고 해요. 이 결론, 주장과 그리고 요약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결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장은 어디에 있어요? 서론에 있어요. 또 어디에 있어요? 결론에 있어요. 맞아요. 서론과 결론에 나타난 이 글의 주장은 뭐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밑에 책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읽어볼까요? 논설문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글쓴이가 내세우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주장과 근거를 바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 속에서 주장과 근거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서론에는 여기에서 서론은 바로 문단 1이라고 했죠. 문단 1에 서론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나요?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래한 햄버거와 피자를 더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고 그것을 먹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상황 때문에 글쓴이는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했죠?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 말고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서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먼저 문제 상황을 밝히고 또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뭘 표현한다? 주장을 표현한다. 바로 서론에는 문제 상황과 주장이 드러나요. 잊지 마세요. 서론 다음엔 뭐라고요? 본론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문단 1에 있었던 서론, 글의 첫 부분은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 문단 2, 3, 4 한번 볼까요? 2, 3, 4는 바로 본론이에요. 본론은 어떤 내용을 짰는지 한번 볼게요.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 근거가 있어. 하나의 주장의 근거가 여러 개 제시되기도 해.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내 주장이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근거가 여러 개니까 본론은 몇 개의 문단으로?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논설문에서 본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본론은 뭐냐면은 서론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그 근거를 또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시해요. 밑에도 나오네요. 본론은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요. 그리고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구체적인 예나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고 해요. 이렇게 본론을 구성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2, 3, 4에 나왔던 본론은 글의 가운데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면서 근거가 여러 개라서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가장 길어요.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볼게요. 문단 5번째는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맞아. 요약하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리고 이 글의 결론을 다시 써보세요.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고 우리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우리 조상의 슬기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 우리 모두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결론에서는 요약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문단 5번에 나오는 결론의 끝부분에 요약도 하고 주장을 다시 강조도 했어요. 이렇게 논설문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읽어본 논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특성을 정리해 볼게요.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다. 세 번째, 서론에서는 글을 쓴 문제 상황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장이 드러난다. 본론에서는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요약도 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강조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논설문을 정리했네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는 논설문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내 주장을 밝혀볼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앉고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많다고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반 친구들도 말해요. 선생님 자리 바꿔주세요. 우리 앉는 자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앉는 자리를 어떻게 정하고 바꾸면 좋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주장해 보세요. 주장하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적어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을 써주면은 훨씬 더 이해하고 신뢰하기 좋겠죠? 그리고 주장이 나왔으니까 뒷받침 근거. 근거는 한 개보다는 2개나 3개를 써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결론에 들어갈 요약과 문장. 이렇게 여러분 한번 3가지를 서론, 본론, 결론에 한 문단씩 써보세요. 선생님이 한 줄이라는 표현은 잘못했네요. 한 문단씩 써보세요. 교재에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앉는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주장하는 글을 근거를 들어서 한번 논설문을 써보세요. 네. 다 썼나요? 혹시 덜 썼다면은 강의를 다 듣고 마치고 나서 정리해줘도 좋아요. 오늘은 바로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읽어보고 또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활동을 3가지 했어요.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고 주장하는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서론, 본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우리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주장하는 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보자까지 방금 해봤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배움 정리를 할게요. 논설문은 주장과 뒷받침 근거로 이루어져 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다.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성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때는 서론에는 문제 상황과 주장이 있어요. 본론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가 있고 결론에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답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은 뭐 하기 쉬워요? 요약하기 쉬워요.
중심 문장을 찾아서 요약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이해하기도 쉽죠? 네, 우리 이제 논설문 다 배웠네요. 그러면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5번째 수업 시간 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